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해가요.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양해 좀 바랍니다. 자, 페이지 262페이지 한번 봐봐요. 262페이지 보면 지적 정리 및 무슨 이동 나와요? 토지동 나오지요. 찾았어요? 페이지 262페이지. 자, 찾았어요? 자,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첫째 줄에 한번 봐요. 첫째 줄에 보면 토지동 나와 있지요. 자, 첫째 줄에 줄 거 봅시다. 자, 첫째 줄에 262페이지. 자, 첫째 줄에 262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에 토지동 뭐 나와 있어요? 토지의 표시 줄 겁시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동 하지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매립했지요. 그러면 신규 등록하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지요. 또 여러분의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소해야 돼요, 말소 안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지요.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요 토지가 100제곱미터인데 요걸 6대4로 분할합니다. 자, 6대4로 분할할 때 청량을 해요, 청량을 안 해요? 청량하지요. 어느 게 6인지 어느 게 4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A 토지라 합시다. 청량을 했어요. 자, A 토지 60이고 B 토지 40대예요. 그러면 봐요. 면적이 변경되고 경계가 변경됐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변경되거나 이렇게 해요. 자, 정리합시다. 토지의 이동은 뭐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지요.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O다, X다. X지요. 새로이 등록하는 것 외에 변경, 말소도 뭡니까?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소유권의 변동, 토지 등급의 변동, 기준 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지가, 주소 변경, 토지 표시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토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토지동의 종류별 신청 한번 봐요. 제일 밑에 무슨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이지요. 자, 우리는요,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돼요? 다 등록 안 해야 돼요? 다 등록해야 되죠. 다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이제 봐요. 3번에 신청은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입니다. 사유가 있는 날부터 며칠? 60일. 근데 위반에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 위반에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봐요, 이게. 자,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에 관한 서류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2번에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2번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위에 서류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지요. 넣어줘야 되는데 위에 서류를 이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만 해주면 우리가 따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옛날에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지적소관청 확인이 안 나오고요. 시도지사의 확인 요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O다, X다? X입니다. 자, 지적소관청.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드대고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다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의 확인이다. 시도지사의 확인이다. 시도지사의 확인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5번에 1번. 신규 등록할 때는 청량을 해야 되고. 자, 5번에 3번 한번 봐요. 무주의 토지는 뭡니까? 주인은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지요. 국가로 등록해야 됩니다. 꼭 국하는 거 있죠? 국이 국가입니다. 자, 4번, 5번 별표시예요. 4번, 5번. 자, 거기에 보면 4번에 보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돼 있죠. 찾았어요?
요 시험 자주 나왔어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일단 등기 촉탁이 뭐냐 봅시다. 등기 촉탁이 뭐냐. 여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란과 소유권의 변동란이 있습니다. 변동란이 있는데, 자,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입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답이 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 그럼 대장부터, 지적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를 먼저 고쳐요? 지적부터 먼저 고치잖아. 배웠잖아. 그러면 답을 뭐로 고친다? 대로 고치지요. 그럼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지요. 답을 등기부에 답을 대로 고치지요. 여기 등기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이란 말은 뭡니까? 사실이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지적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신규 등록이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돼요? 왜 제외돼요? 아니지. 자, 봐요. 자, 다시. 사실이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지적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부를 고치는 게 등기 촉탁 아니에요. 근데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잖아. 대장에만 등록해놓고 아직 등기 안 만들었어요. 그럼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자, 뭐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량성과도 제출하지 않는 데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청량한다 했죠. 그리고 분할할 때 청량한다 했죠. 분할할 때 청량합니다. 자, 이따 5분 뒤에 배워요. 등록 전환도 청량을 합니다. 요거 다 청량을 했어요. 청량 성과도를 가지고 면적을 결정합니다. 자, 청량 성과도를 가지고 뭘 결정한다? 면적을 결정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량 성과도 가지고 면적 결정하는데 요거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하고 분할은 청량을 해요. 근데 이 청량 성과도를 가지고 면적 결정하는데 요 청량 성과도를 누가 검사하느냐 하면 지적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자, 누가 검사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소관청이 검사할 때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이분이 지금 잘생겼어요. 내가 잘생겼다는 것은 뭡니까? 검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 소관청이 이미 검사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뭡니까? 청량 성과도를 소관청한테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하여튼 청량 성과도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됐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264페이지. 자, 2번이 무슨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이죠.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요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자, 설명 들으면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깊게는 안 나오고요. 좀 기본적인 걸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임야도가 있어요.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임야, 묘지, 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임야나 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임야나 묘지는 어디 등록해요?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일반적으로 등록해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일반적으로 등록해요. 임야대장 및 어느 도? 임야도에 등록하겠죠.
자, 임야대장 및 어디 등록이 됐어요, 지금?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됐는데, 요걸 형질 변경합니다. 형질 변경해서 절토, 성토 등으로 토지의 모습을 변경해요. 변경해서 뭡니까? 요걸 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절토가 뭐예요? 깎는 거고 성토는 메꾸는 거 아니에요. 자, 토지의 모습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가 되면 대는 어디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 대장 및 어디 등록한다? 지적도에 등록이 되겠죠.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럼 봐요. 기존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뭐 시키고? 말소시키고. 자, 말소시키고 어디 등록한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 등록합니다. 자, 여기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입니다. 여기 무슨 전환? 등록전환이에요. 기존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을 말소시키고 새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여기 무슨 전환? 등록전환입니다. 등록이 전환됐죠.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등록이 전환됐지만, 공부에 등록이 전환됐지만 소유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자 표시는 변동이 있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전환 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봐요. 임야도의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돼요. 자, 임야도의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모가 작을수록 무슨 축척했어요? 대축척했잖아. 배웠잖아, 우리. 자,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지적도의 소를 임야도에 대, 이거 안 돼요. 또 임야도의 대를 지적도 소로, 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뭡니까? 임야도의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갑니다. 이 등록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니까 개발이 용이하고요. 소에서 데려가니까 그만큼 뭐하게 개발할 수 있다? 정밀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책 한번 봅시다. 자, 그 의 봐요. 264페이지 의 봐요. 의에 보면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번에 1번 있죠? 2번에 1번에 보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전환하는 경우 있죠? 요건 원칙입니다. 요건 원칙입니다. 자, 원칙 적어놔요. 원칙이고.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보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되는 경우 돼 있죠? 요건 예외입니다. 예외 적어놔 봐요. 예외. 자, 여러분. 자, 칠판 한번 봐봐. 칠판. 여기서 봐요. 아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형질 변경해서 뭡니까? 대로해서 일로 갔죠. 그러면 등록이 전환됐고, 자, 지목이 임야나 묘지에서 대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뭡니까? 뭐를 수반하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죠. 자, 근데 옆 페이지 한번 봐요. 옆 페이지에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기억만 한번 해볼게요. 기억에 뭐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돼 있죠.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칠판 한번 봐봐, 칠판 한번 봐봐.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 다 뭡니까? 임야를 깎아서 있잖아요. 임야를 깎아서 형질 변경돼서 지금 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지요. 자, 그런데 요 묘지 있지요. 이 묘지를요, 형질 변경하려고 하니까, 깎으려고 하니까 문중 어르신들이 뭐라 합니까? 이 묘지를 깎으면 집안의 대가 끊기고 후손들이 망한다 해요. 그러니까 묘지라는 지목은 현재 깎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자, 동료들은 다 내갔어요, 지금. 여기 갔잖아. 그럼 묘지 하나만 보고요, 요 임야도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라는 지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뭡니까? 어디 등록한다? 동료들 따라서 지적도에 등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임야도에서 무슨 도로 됐어요, 지금? 지적도로 됐죠. 근데 지금 지목은 변경됐어요? 변경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등록 전환은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해야 한다. X지요.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O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자, 3번에 보면 3번에 세 번째 줄 등록 전환 며칠 내야 한다? 60일. 위반에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세 번째 줄 우리 아까 했고요. 그러고 5번에 4번 있지. 5번에 3번, 4번 했습니다. 하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다음에 분할입니다. 자, 제가 아까 분할은 청량한다 해서요? 청량하지 않다 해서요? 청량한다 했지요. 자, 거기에 보면 분할 사유 나오지요. 2번에. 자, 거기에 2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있지요. 요걸 한 대 묶어 놓고요. 2번, 4번, 4번 한 대 묶고 요거 분할 신청은 임의 신청입니다. 자,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분할 신청은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예요. 자, 2번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자, 내가 한번 봐요. 제가요, 우리 보면은, 대구에 큰 강이 어느 강이에요? 금호강이잖아. 신천은 작은 강이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 한강주위 아파트 비싸요, 안 비싸요? 조만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한강도요,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요, 여기에 있는 한 아파트하고요, 약간 가려지는 뒤에 아파트 시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아파트라도 1층, 2층은 잘 안 보이잖아요. 7, 8층은 또 시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또 부산에 가면 낙동강 있잖아요. 그 주위에 흐르는 강이 무엇이냐? 부산 북구 함영동이에요. 그쪽도 아파트 되게 비쌉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에 금호강 있잖아, 거기에. 동촌 쪽 안에요, 거기에. 아양개 쪽하고. 그쪽은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건 아니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들에 보니까 하나는 뭡니까? 안주까지 강이 정비가 안 되는 거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비행장 때문에 싶어요. 내 생각으로. 비행장이 옮겨가면은 지금 동촌 가도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비행기 왔다 뜨면은 잠이 잘 안 온다는 식으로 이해해야 돼.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비행장이 또 옮겨가잖아요. 뭐 군위여성 쪽인가 뭐 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 듣겠던데. 옮겨가면 아마 개발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생각해 봅시다. 믿거나 말거나에 의하면 내가 30년 전에요, 금호강 강가에 필지를 분양받아가 그 필지가 한 필지가 10,000제곱미터예요. 지금까지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팔면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그때는 뭡니까? 내가 분할해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 분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임의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임의적이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봅시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계기를 시정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우리가 지목이 뭐예요? 유지지요. 여기에 또랑이 있어요. 또랑이 지목이 뭐예요? 국어지요. 그리고 여기에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자, 비가 엄청나게 와요,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저수지에 물이, 여기 한 필지예요. 저수지에 물이 넘쳐가 있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갑자기 두 개로 갈라졌죠. 근데 계속 비가 그치도록 계속 이렇게 또랑으로 역할을 해요. 그럼 이걸 한 필지로 불합리하잖아요. 이걸 두 필지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 자,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령을 받았어요. 그럼 분할이 포함됐으니까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겠죠. 자, 여기 2번, 3번, 4번은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1번 한번 봐봐요. 1번에 보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목이 임야가 있습니다. 요 임야를요, 개간을 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죠. 이거는 무조건 분할해야 됩니다. 무슨 분할 대상이다? 의무적 분할 대상입니다. 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무슨 분할 대상이다? 의무적 분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봐요. 자, 맨 마지막 줄 겁시다. 맨 마지막 줄에. 그러나 있죠.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병의 용도가 다를 때는 60일 내 분할 신청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줄 거예요. 의무적 분할할 때는 지목병이 바뀌니까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자, 뭐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D페이지 넘겨봐요. 자, D페이지에 합병 나오지요. 자, 합병 찾았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 합병할 때는 청량을 해요? 청량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이거 봐요. A 토지가 70이고 B 토지가 50이지요. 요걸 B 토지를 합병하면 어떻게 돼요? 양필지 공통되는 경계는 지우고 더하면 얼마예요? 120이죠.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합병 요건 한번 볼게요. 합병 요건 보면, 자, 1번 봅시다. 각 필지의 지목이 같아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럼 지목이 다르면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 밑에 거. 자, 쭉 한번 읽어보면 합병하고자 한부터 시작해 합병할 수 있다까지 읽어봤어요.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쉬워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거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칠판. 지금 여기에 A 토지가 임야고 B 토지도 임야예요. 자, 임야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고요. 자, 요걸 요렇게 갑이 이렇게 B 토지를 합병해서 이렇게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소유자 같고 뭐 같고 지목 같잖아. 합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일부를 개간해서 있죠. 개간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의무적 분할 대상이 있죠. 의무적 분할 대상이 있을 때는 이걸 통째로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굳이 합병하려면 봐요. 굳이 합병하려면 이렇게 합병할 수 있어요. 요 부분 지목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요거 합병 신청과 동시에 이거 말아 분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거기 꼭 글로 쓰는 거 고의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지번 부여지역 리와 동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천동과 신천동에 있는 토지를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신천동과 신암동에 있는 토지를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은 연속돼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6번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등기 여부가 동일이죠.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미등기고 여기 미등기고 합병할 수 있습니다. 같잖아. 여기 기등기고 여기 기등기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미등기고 이건 기등기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냐 이거. 7번 있죠. 별표시예요. 별표시가 2개예요. 7번 별표시 2개예요. 이건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건 시험 잘 나오는데 요걸 하기 전에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브리핑을 좀 해야 돼요. 잘 봐요. 미리 개념을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요걸 하기 전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요 토지 일부에 있지요. 토지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요때 지역권은 성역지입니다. 자,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봐요. 할 수 있다고 내가 동그라미 칠하잖아. 자, 봐요. 무슨 말이냐 볼게요. 내가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요 교실 한 필지예요. 한 필지인데 내가 임차인입니다. 땅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또 임차해서 요걸 등기해 놓고 뭡니까? 포장마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전세권도 할 수 있어요. 지상권도 나중에 배웁니다. 지상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 성역지입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봐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A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B 토지가 있는데 요렇게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났어요. 이렇게 외곽순환도 연결돼요. A 토지가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요. 매일 출퇴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빙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고 빙 돌아 가야 되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많이 들잖아. 어제 기름값 팍팍 오르고 있대. 1,600원대 가까이 온대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요 A 토지 소유자하고 B 토지 소유자가 요 B 토지를 이용하겠다라고 뭡니까? 지역권 계약을 맺어요. 그럼 요때 요 전부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요 가까운 요 일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 A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B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다시. 응? 어? A 토지 받지. 자, A 토지가 편익을 받지요. 우리가 요걸 무슨 지락한다? 요역지락합니다. 자, 무슨지? 요역지. 요건 토지 전부여야 돼요. 전부가 편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건 편익을 주지요. 요건 무슨 지락한다? 성역지락합니다.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자, 뭐도 되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전부 할 수 있고 일부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죠. 이해됩니까? 자, 이걸 무슨 지역권 가느냐면 통행지역권 갑니다. 자,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친한 친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못 쓰는 땅, 너 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말 이해되세요? 자, 일부에 할 수 있는 지역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볼게요. 일부에 대해서 있죠.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저당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한 필지잖아. 그럼 일부에 저당권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도 저당권하고 요거도 저당권, 요거도 저당권. 한 필지에 저당권이 한 500개 나와요. 자, 그럼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필지를 나누어야 돼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뭡니까? 등록 절차를 거치고 등기를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거 안 거치면 일부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일단 이걸 기본배수 깔아놔야 돼요. 깔아놓고 자, 지금부터 7번 할게요. 자,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소유자가 갑인데 자, 요걸 갑이 B 토지로 합병하려고 합니다. 자, 갑이 B 토지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어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요. 토지 일부에 뭘 수 있다 했어요? 아까 임차권 올 수 있다 했잖아. 토지 일부에 뭘 수 있다 했어요? 전세권 올 수 있다 했죠. 합병됩니다. 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합병되지요.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전세권 일부에 올 수 있죠. 요역지는 일부에 못 오잖아. 합병해놓으면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되는데 일부에 못 오잖아요. 합병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가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임차권은 일부에 올 수 있지만 가압류는 일부에 못 오잖아요. 또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 있어요. 요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됐지요. 이건 합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5일 요 추가했죠. 요거는 저당권 합병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책 한번 봐요. 여기야. 그게 봐요. 7번 한번 봐요. 합병하고자 한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하는 지역권 등 요까지 합병할 수 있어요. 요까지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있지요.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원인과 연월과 접수번호 같은 저당권 있죠. 합병할 수 있다 했죠. 자, 그걸 적어놔요. 요거 같은 저당권 요걸 뭐라 하냐면 창설적 공동저당가입니다. 자,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워요. 자, 어떻게 하냐? 요거 봐, 요거. 요거 지금 무슨 권리예요? 용익적 권리입니다. 자,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물건인데 요건 채권이기 때문에 용익적 권리해요. 용익적 권리 플러스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무슨 권리와? 용익적 권리와 무슨 공동저당은?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봐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분이 같거나 주소 같아야 되지요. 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지정리, 축적병리 지정기 안에 토지 밖에 토지 아닐까? 안과 안, 바깥 바꾸면 되는데 안과 바깥 안 돼요. 자, 옆 페이지에 3번 있죠, 3번. 3번 별 표시예요. 그 3번, 4번에 2번도 3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4번에 몇 번? 2번도 같은 내용인데. 자, 잘 들어봅시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그 3번은 의무적 합병입니다. 자, 무슨 합병? 의무적 합병인데, 자, 거기에 보면, 의무적 합병에 보면, 자, 셋째 줄 거 봐요. 셋째 줄에. 위에서 셋째 줄.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된 토지 있죠. 줄 거 봐요. 줄 거세요? 자, 그래놓고 그 옆에다 요래 적어놔요. 공공용 지목 요래 적어놔요. 자, 무슨 지목? 공공용 지목 요래 적어놔요. 자, 무슨 지목이다? 공공용 지목 요래 적어놔요. 자, 봅시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여기서 봐요. 여기 지금 임야고 전이고 답이고 대가 있습니다. 현재 4필지가 있어요. 자, 현재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습니다.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있죠. 도로로 만든다든지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학교 용지로 만든다든지 유지로 만들려고 해요. 또 이걸 전부 다 뭡니까? 전으로 만든다든지 답으로 만든다든지 대로 만든다든지 유원지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다 동일 용도지요. 요것도 동일 용도고 요것도 동일 용도 맞죠? 이 필지 전부를 뭡니까? 전으로 만들니까 동일 용도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이에요? 공공용이고 이거는 사유제지요. 그러니까 의무적 합병 대상은 이게 들어가고 이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봐요. 이걸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뭡니까? 공원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유제니까 의무적 합병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자, 뒷페이지 넘겨봐요. 뒷페이지 270페이지 270페이지 봐요. 자, 무슨 변경 나와요? 지목변경이 나오지.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공부상 지목이 현재예요.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인데 여러분 현재 개간에 써 있지요.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야예요? 전답이에요? 잠깐 잘해봐요. 현재 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개간에서 뭡니까?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지목은 전답이에요? 임야예요?
임야입니다. 아무리 전답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장에 그대로 임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공부상 지목이 뭐예요? 임야입니다. 임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임야는 지목 변경이라는 말은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줄 있죠? 자, 봐요.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한 것이다. 맞죠? 자, 맞고. 그 다음 지목 변경 대상 토지 봐요. 자, 1번 한번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을 때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지목이 뭐예요? 대가 되겠죠. 자, 2번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 틀리기 쉬운데. 지목은 우리 토지에 붙는 거 아니에요? 자, 책 보지 말고 내고 한번 봐요. 자, 토지의 용도 바뀐 경우 지목 변경이 됩니다. 당연히 되는 거고, 건물의 용도 바뀐 경우 있죠. 지목 변경이 돼요, 안 돼요? 건물의 용도 바뀐 경우 지목 변경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책 봐요, 거기. 이 법 조문인데, 토지 또는 뭐 되어 있어요? 건물의 용도 바뀐 경우 나와 있죠? 그 건물 용도 또 남쳐봐요. 그거 틀리기 쉬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 건물의 지목이 뭐겠어요? 상가 건물. 됩니다, 돼. 된데, 요 건물 주인이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요. 이 건물을 통째로 뭡니까? 사찰이나 교회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대요 종교용지로 바뀌겠어요? 종교용지로 바뀌겠지요.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도 지목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꼭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뭐가 바뀐 경우도?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도 지목 변경이 됩니다. 알겠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에 미리 합병해서 뭡니까? 사용 목적에 맞게끔 지목을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쭉 한번 봅시다. 첨부수를 보고요. 여러분, 3번에 3번 한번 봐요. 3번에 3번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비용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비용이거나 뒤에 거 설명해 볼게요. 전답, 과소원, 상호간의 지목비용에 대해 서류의 첨부를 마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죠. 270페이지입니다. 서류의 첨부를 마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원래는요, 지목비용이 하면 그 위에 기역, 니은, 디귿에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거 봅시다. 자, 7번 한번 7번. 여기에 전, 답, 과수원,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에서 과수원으로, 과수원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다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짓는 곳으로 바뀌죠. 이때는 지목비용을 서류의 첨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봐요. 전에서 도로 만든다든지 과수원에서 뭡니까? 대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뭡니까? 지목비용을 서류의 첨부를 생략해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며칠 내에 한다? 제일 위에 줄에 60일. 그리고 5번에 1번 있죠. 여러분, 지목 변경은 청량을 해요? 청량을 안 해요? 안 하지요. 땅 넓이랑 관계없어요. 토지의 용도가 바뀐 경우지. 제 말 이해돼요? 아까 이 건물 한번 봐요. 된데 교회로 기부했잖아요. 뭐 이거 땅 넓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6번에 뭐 나와요? 바다로 된 토지에 무슨 말소? 요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여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일부 포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바다가 되든지, 또 전부 포락을 해서 바다가 되든지, 이렇게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다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바다가 됐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전부 바다가 된 경우 청량을 해요? 청량을 안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전부 바다인데 무슨 청량을 해요? 그런데 일부 바다가 된 경우는 청량을 해요? 안 해요? 청량을 해야 되잖아. 남아있는 땅의 면적을 알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자, 내가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다 들었는데 저 머리 아픈 일 있으면요, 바다에 가잖아. 바다에 가서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볼 거예요. 고등학교 배웠던 뭡니까? 바다에 가면은 호연지기를 키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 유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유리 시간에 배우는 건데 호연지기를 키웁니다. 자, 거기에 가서 있지요. 째째하게 돈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바다란 말 나오면은요, 돈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청량을 하지만 청량 수수료는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이 바다가 됐죠. 이 바다가 된 부분을 뭡니까? 등록을 말소하라고 뭘 해줘요? 통지를 해줘요. 자, 등록을 말소하라고 뭘 해준다?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돼요. 자,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 우리 아까 대부분 60일 이렇게 했죠? 이건 90일입니다. 근데 요 90일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90일 위반하다가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90일 내에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합니다. 등록 말소하고, 요게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직권 말소하면 소유자 모르지요? 모르니까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뭘 해줘요? 통지를 해줍니다. 자,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뭘 해준다?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요, 요 밑입니다. 밑. 거기 우리 책에 몇째 줄에 있어요? 그 4번에 있죠, 4번에. 4번에 있는데, 여러분, 밑이란 말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해요? 둘 다 합니다. 이거 틀린 사람 있더라고. 또는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고, 밑은 둘 다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요런 거 한번 봐요. 자, 거기에 3번 한번 봐요, 3번. 3번도 별표시 해봐요.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청량 성과 및 청량 등록 당시에 공무 등 관계 자료에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믿으셔봐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내구를 한번 봐요. 여러분의 토지가 포항 앞바다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있었어요. 옆에 나라에서 지진이 나가 있잖아요. 그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럼 바다가 됐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물어볼게요. 200년 뒤에 있죠. 다시 옆에 나라에서 지진 나가면 뭡니까?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융기해가 다시 토지됐어요. 그럼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뭐라 합니까? 그 당시 구청에 가서 지적소관청에 가서 200년 전에 선조 땅이 있는데 잠시 바다가 돼 다시 토지가 됐으니까 내 땅으로 다시 등록해야 되겠다. 여러분 소관청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느낌에?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럼 이게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 토지가 바다가 되면은요, 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바다가 되면 판례가 바다가 되면 소유권은 뭐 합니까? 소멸합니다. 소유권은 뭐 한다? 소멸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토지가 바다가 되는데 어떤 이유로 바다가 되는데 그 바다가 된 깊이가 한 1cm밖에 안 되고요. 또 회복할 때 뭡니까? 포크레인 한 2대 갖다 보면 회복이 돼요. 그럼 회복이 용이하거나 회복할 때 비용이 과다하지 않으면 회복 등록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서 시험에 뭐가 나냐면 회복 등록 기간은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O다 X다. X입니다. 왜냐면 자, 잘 들어봐요. 아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소유자가 나면 며칠 내에 등록 말소예요? 90일이죠. 회복 등록은 옆에 적어놔요. 신청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등록은?
회복 등록은 신청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놔요. 적어놨어요? 의미하시겠지요? 자, 그래 놓고 다시 축적 변경 우리가 다음에 하고요. 281페이지 한번 봐요. 요거 조금 쉬었다가 281페이지 할게요.